네,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인 K반도체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이 반도체 패권을 선언하며 관련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반도체 선진국인 국내 인재들이 잇따라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서 기술 유출과 산업 재산권까지 침탈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도국의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네,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사례를 좀 살펴보죠. 반도체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직원이 무려 수백 명에 달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던 이른바 K반도체 톱기어들이 최근 인재 유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매일경제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링크드인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에서는 직원 260여 명이, SK하이닉스에서는 직원 110여 명이 이 마이크론사로 이직한 것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세대 HBM, 그러니까 이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소식을 깜짝 발표한 바 있죠. 이 5세대 양산은 반도체 강국인 국내 기업들보다도 앞선 행보였는데요. 게다가 기존에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던 엔비디아에 향후 마이크론이 이 5세대 HBM을 공급하겠다는 언급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장 3위였던 마이크론이 갑자기 1, 2위 기업보다 먼저 5세대 양산 발표를 한 것도 모자라서 고객자까지 지목하고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배경에 인재 유출이 한몫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SK하이닉스에서 HBM 설계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이번에 마이크론의 임원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파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히 일반 산업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재 유출이 불러오는 피해액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약정을 위반하고 갔던 그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해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앞으로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29일이었죠. SK하이닉스가 이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 A씨에게 전직 금지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직으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 마이크론은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이 동등한 사업 역량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원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A씨는 이 회사 재직 당시에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이 퇴직 시점에서는 전직 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 핵심 기술 비밀 유지 서약서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산업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1, 2년도 아니고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수년 동안 쌓아왔던 이런 기밀을 단시간에 인력 빼가기로 단발에 따라잡을 수가 있다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업들의 인재 유출이 오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반도체부터 최근에는 바이오 산업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 전반에서 이렇게 인력 쟁탈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와 바이오 모두 최근 들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고부가 산업들이죠. 이 산업 가치가 높아질수록 인재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재 빼가기는 이 동종업계 기업과는 물론 국가 간 경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이었죠. 이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이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중국의
복제판 이 공장을 건설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는데요. 이 바이오의 경우도 이 코로나로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게 되자 인력 쟁탈전은 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최대 진단기기 업체인 시젠의 경우도 해외 사업을 담당하던 이 멕시코 법인장이 전직 금지 약정을 깨고 이 경쟁업체로 옮겨가자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네, 앞서서 김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전직을 금지하는 계약서도 쓰고 여러 가지 약정까지 체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재 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즉슨 사실 이게 처벌을 받는 것보다 회사를 옮겨서 더 많은 계약금이나 월급을 타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렇다 보니까 처벌 수준이 너무 미미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중대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앞으로 인력 단속은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인재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정부도 이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곤 있는데요.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밀 유출 긴장감도 커지는 만큼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가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도 계속해서 이 동맹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도 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계속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동맹 관점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긴 하지만 최근 우리와 미국 사이 발생한 인력 탈취를 감안하면 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맞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게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될지 심도 깊은 고민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처벌도 처벌이지만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리 인재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또 지키는데 좀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